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 노년기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은 끝이 있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친척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있지요. 그런 순간이 올 텐데, 한 1년 전에 저희 친척 언니, 이 서울음대 나오셔가지고 아주 잘 살다가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풍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사시다가, 어, 천수를 다 하시고 가셨다고 저는 보아져요. 9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해서, 가족이 없어서 저희 이제 이렇게 친척들이 장례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치다거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언니가 살아 생전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왜 자기 신변에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왜냐면, 가족들이 내가 정말 그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런 것을 준비 안 하고 가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잘 살다가, 정말 well living 하는 거죠. 잘 살다가 후회 없이 잘 떠나는 거. well dying이잖아요. 그러니까 well living 하고 well dying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니어들이 노년기죠. 앞으로 나에게 닥칠 그 죽음을 대비하는 준비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를 보니까 정말 잘 살다 가셨어요. 아주 누리고 가셨죠. 풍족하게. 근데 자기 신변을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친척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정리하려고 보니까 좀 힘들었고, 뭐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안 해놓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신변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간에 뭐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게 있다면은 내가 떠나기 전에 불러서, 그 상처 준 것도 풀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듯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예고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봤죠. 그럼 나는 무엇을 이렇게 좀 이렇게 노후에 정리를 해야 될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상생활 신변에 관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인간관계, 저는 인간관계라고 해봐야 학교에 쭉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넓질 않아서 특별히 정리할 건 없더라고요. 근데 가족들한테 좀 더 많은 추억을 또는 좋은 어떤 사랑을 줬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남겨주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키웠다고 하지만 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다 교수로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학생들 가리키고 또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아마도 아이들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면에는 아마 엄마나 아빠한테 섭섭했던 그런 것들이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풀고 또 여유가 되면 또 가족여행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정리해서 준비하고, 저희는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가족 모두가 연명 연장 치료 거부라는 것을 구청인가요? 보건소인가? 거기 가서 다 사인을 하고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떠날 때는 정말 자연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부부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
아니, 나는 빨리 그냥 가고 싶은데, 편하게. 이 뭐, 코에 꽂고, 뭐, 여기 온몸에 주사바늘 꽂고, 주렁주렁 달고, 의식은 없고, 아,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러면서 이제 저희는, 한 몇 개월 전에,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연명, 연장 치료를 거부한다는 거기에 사인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화장할 것인가, 매장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간병 문제. 왜냐면, 뭐 애들이 외국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부부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를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간병비가 한 달에 평균 한 300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실버타운 가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냥 실버타운보다는 그냥 저의 집에서 살다가 가는 게 좋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상속 문제, 증여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몇 년 전부터. 제 친구들, 그 동료 교수님들은요, 아니, 60대 초반부터 그걸 다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그 묘지도 사놓고, 그런데 저는 그때는, 뭐 저런 걸 벌써부터 하냐, 이랬는데, 벌써부터가 아니에요. 해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돌아가신 언니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가구들, 좀 버릴 것들을 좀 버려서, 의류라든가 또 살림살이들 정말 심플하게 미니멀 라이프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그 노년계는 이런 정리를 하고 좀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온 여기저기 그냥 뭐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사람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증할 것들은 기증하고 버릴 건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하게 웰 리빙 하다가 웰 다잉, 잘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좀 기독교적인 신앙심에서,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다 쓸 텐데, 또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준비, 이제 영적인 준비죠. 우리가 이제 노안이 오면 신체적으로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성경에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그 사후에 심판대 앞에 쓸 텐데,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년기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죽음을 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함께 우리 시니어분들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가족들한테 많은 폐를 끼치게 되니까, 버릴 건 빨리 버리자고요. 그리고 기증할 건 기증하고, 또 줄 건 주고, 뭐 상속할 것도 좀 뭐 미리미리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인데 저는 달라요. 그냥 미리미리 다 이렇게 주고, 내 쓸 것만큼 남겨놓고, 그러다가 살다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그냥 이렇게 갑자기 잘 살던 분이 갑자기 떠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담실에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메모를 좀 했어요. 아까 생각이 나길래. 아까 제가 어디다 정리를 해놨지? 아까 네, 어느 날 제가 이거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어느 날 아내의 죽음을 앞둔 남성, 한 50대 중반쯤 되는
남성분이 상담실을 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 아내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남편분은 또 공무원이신데 좀 이렇게 고위직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의 아내분이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랬는데 그냥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지. 그리고 그냥 간단히 그냥 진통제 사서 잡수고 그렇게 보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 뇌암이라고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이러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막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상담실에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내분이 40 후반이에요.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담을 이렇게 쭉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두어 달, 상담받고 한 두어 달 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아내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제가 듣게 되었고, 머리가 그렇게 아플 때 병원에 못 데리고 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이런 복잡한 감정, 그리고 상담사로서 그때 제가 아내의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남편으로서의 그런 분을 상담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말문을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과 아내분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제 아내도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젊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요즘에는 바빠서 못 다니지만. 그래서 흔쾌히 기도를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로했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서는 이제 상담을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두 달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오셨는데 한 두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장례식장이라고.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아내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 오셨습니다. 아내가 죽고 이제 그 애도의 과정, 그러니까 그 슬픔을 견디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으셔서 이제 오셨는데요. 그분이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 사례가.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천수를 다 누리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죽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할 거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가 정말 웰 리빙 하다가 웰 다잉 하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희였습니다.